안녕하세요. 오늘은 J.D.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 이 정말 유명한 작품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 홀든 콜필드라는 인물에 대한 시각도 정말 다양하고 또 소설의 상징성에 대한 분석도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그렇죠. 워낙 오랫동안 사랑받고 또 논쟁도 많이 된 작품이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홀든의 그 복잡한 내면, 그리고 그가 그토록 꿈꿨던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게 대체 뭘 의미하는지, 또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홀든 콜필드. 이 친구는 겉으로 보면 그냥 뭐 학교에서 쫓겨난 반항아 이렇게 보이기 쉬운데요.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세상의 그 가짜 있잖아요. 거기에 아주 그냥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섬세한 아이죠. 가짜요. 네. 어른들의 위선이라던가 뭐 그냥 성공만 좇는 그런 모습들 이런 거에 아주 깊은 환멸을 느껴요. 거기다 이제 아끼던 동생 엘리의 죽음 이것도 큰 상처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더 부조리해 보이고 순수함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더 아프게 느끼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홀든을 되게 좋아하면서도 어떨 땐 좀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아, 있죠, 있죠. 보내주신 글 중에도 보면 홀든이 현실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불평만한다. 세상을 너무 진짜 아니면 가짜 이렇게 딱 나눠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홀든의 매력이면서 동시에 한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순수함을 향한 갈망, 이건 정말 진실한데 세상을 보는 눈이 뭐랄까 좀 미성숙하고 편협한 면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요. 그 역사 선생님 스펜서 노인이 충고해 줄 때나 아니면 룸메이트 스트래드레이터랑 막 싸울 때 보면 자기 기준에서만 세상을 판단하려는 그런 경직된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아, 네. 하지만 저는 뭐 그런 미성숙함조차도 홀든이 겪는 고통 그리고 그의 진실됨의 일부로 읽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고통과 진실됨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역시 그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꿈이겠죠. 그렇죠. 동생 피비한테 나 이거 딱 하나 내고 싶어 하면서 얘기하는 장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네. 로버트 번스 시 있잖아요. 호밀밭을 걸어오는 누군가를 만나면 그 시 가사를 잘못 기억해서 만들어낸 꿈이죠. 아, 맞다. 잘못 기억한 거였죠. 네. 아이들이 막 호밀밭에서 놀다가 절벽으로 떨어지려고 할 때 자기가 딱 나타나서 그걸 막아주는 사람. 이게 바로 홀든이 정말 필사적으로 지키고 싶었던 그 순수함, 그리고 그걸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가짜 어른들 세계에 대한 저항,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와. 근데 생각해보면 그 꿈은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어쩌면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환상 같기도 해요. 아이들은 결국 커서 그 절벽 너머 세상으로 가야 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지점이 이 소설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홀든의 꿈은 순수함을 너무나 갈망하지만 동시에 현실과는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그 괴리, 이걸 보여주는 좀 비극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소설은 단순히 뭐 청소년기의 방황 이야기, 이걸 넘어서요, 순수함을 잃어가는 것, 기성세대에 대한 환멸감, 그리고 진짜 나는 누구지? 하는 어떤 정체성 탐색, 이런 보편적인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네네. 셀린저는 홀든을 통해서 성장기의 외로움, 소외감, 또 사회의 위선 같은 걸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홀든 자신의 어떤 현실 도피적인 태도나 세상을 딱 흑백으로만 보려는 사고방식, 이런 것도 숨기지 않고 드러내요. 그래서 이 소설이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이렇게 강렬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뭐 교훈을 주려고 한다기보다는 불안하고 막 흔들리는 그 청춘의 모습을 너무 솔직하게 보여주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 홀든 특유의 말투 있잖아요. 좀 거칠면서도 솔직한 거. 뭐 정말 끝내줬다. It really killed me. 이런 말 계속 반복하고 혼잣말 계속하고 네, 그렇죠. 진짜 옆에서 친구가 자기 속마음 막 털어놓는 것 같은 느낌을 주죠. 보내주신 자료 중에 하나는 이걸 문학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방황의 기록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 문체 자체가 홀든의 그 혼란스러운 내면을 정말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거든요. 결국 이 작품은 그냥 어른들 나쁘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순된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막 상처받으면서도 어떻게든 진짜 가치를 찾으려고 애쓰는, 하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한 개인의 모습인 거죠. 불완전한 개인. 네.
성장이란 게 때로는 홀든처럼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엄청 고통스럽게 헤매면서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 마지막에 회전목마타는 피비 보면서 느끼는 복잡한 감정 있잖아요. 그게 홀든의 작은 성장을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책을 이렇게 다시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궁금하네요. 혹시 나도 홀든처럼 세상의 가짜 때문에 막 분노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좀 가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어쩌면 홀든의 그 외침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있는 그 순수함의 목소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네, 홀든이 결국에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요양을 하게 되잖아요. 이걸 그냥 개인의 실패나 부적응 이렇게만 봐야 할까요? 어쩌면 순수함을 지키려던 그 나름의 방식이 세상과 꽝 부딪힌 결과일 수도 있고 또 잠시 멈춰서 스스로를 좀 돌아볼 시간이 필요했던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더 나아가서 생각해볼 지점은 오늘날 우리 사회는 홀든처럼 예민하고 세상에 왜? 라고 질문 던지는 청소년들 있잖아요. 그 목소리를 과연 얼마나 진지하게 듣고 있나 하는 점이에요. 아,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그 아이들의 혼란이나 분노를 그냥 어릴 때 다 그래. 지나가면 괜찮아져. 이런 치기 어린 가낭으로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다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